네, 그러니까 테러로 인식하고 출동을 했고요. 정문에 갔을 때는 테러는 아니구나. 봉쇄하고 나서 보고해야 되겠다. 그 나서 봉쇄만 시도하다가 상황이 종료된 게 전체적인 그 내용입니다. 예,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그동안 되게 많은 증인 신문이라든가 조사를 받았었고 그때마다 되게 상당히 어쨌든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으로서 되게 증언이 되게 중요하게 쓰여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최종적인 의견을 밝히는 자리인데 지금 그 상황에 대한 묘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것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최후 변론을 할 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거나 그런 것이고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한다면은 최후 변론 때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신문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 더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저희 부대원이 기자를 포박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잘 보시면 제가 헬기에서 텔레그램 남긴 것처럼 그 시간은 00시 거의 정각이나 그 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정문에 갔을 때 이건 테러가 아니구나 인식을 했고요. 그 전에는 이건 대테러 상황으로 인식하고 모든 부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한 개 팀이 저랑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팀들한테 갑자기 이제 기자라고 하면서 사람이 달려들었고 이제 저희는 이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대테러 작전은 작전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촬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촬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제재하는 행동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포박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케이블 타이를 사람을 포박하라고 가져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로 국회의원을 포박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대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그냥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김수길 검사입니다. 예. 증인께서 그 테러 상황이 아니다라고 인식했던 시점은 국회에 도착해서 정문으로 갔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최초에 국회에 도착하시자마자 향한 곳은 정문이 아니라 후문이었잖아요. 네. 국회 후문 1층 이제 그쪽이 이제 민원인들이 주로 다니는 통로였는데 거기서 이제 국회 경비 관련자들이 이제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을 때 그때부터 이미 이거 테러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하시진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못했고요. 청문회에서는 봉쇄만 생각했습니다. 봉쇄만 생각했고 영상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마치 저희가 못 들어간 것처럼 하시지만 제가 갔을 때는 경비원이 1명인가 있었고 2명이 뛰어나오고 있었고요. 저희는 병력이 3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임 지역대장하고 한두 명이 들어가서 안쪽 상황을 제가 시킨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원래 합니다. 안쪽 상황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나가는 식으로 해서 나온 것이지 저희가 경비원한테 밀려가지고 나온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왜 들어갔냐면 그 문이 잠글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자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잠그는 걸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경비원들이 나와서 우리 나가라 해서 나왔고 보니까 자기들이 의자도 들고 안쪽에 맞길래 제가 그럼 잘 됐다. 이 봉쇄된 거니까 한 개 팀만 남기고 다른 데 옆으로 돌면서 봉쇄하자. 이렇게 이동한 것이지 그때 이게 테러가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의 초점은 안 들어간 거냐 못 들어간 거냐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테러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 무렵부터 인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테러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국회 경비 관계자들이 군인들을 그렇게 배척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텔레그램 방에 남긴 또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제 707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테러 상황의 과정에서 이건 제가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부대원들이 자동 인식합니다. 근데 그 테러 상황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 어떤 인질극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테러라면 당연히 그런 정보가 있다면 예를 들면 지금 안에 국회 안에 인질 사태가 있으니까 너희 가서 제압해 이렇게 갔다고 하면 후문에 갔을 때 아닌갑다 인식했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텔레그램 남긴 대로 이거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이미 외부에서 어떤 국회를 테러하기 위한 위협에 대한 첩보
그런 고급 첩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봉쇄를 하고 외부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외부에 테러 세력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건 테러가 아니구나 인식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정문에 갔을 때 제가 이건 테러는 아닌 것 같다. 그것도 자의적인 판단을 했던 거지 후문회하고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정문에 갔을 때 이건 테러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했던 근거는 뭐였죠?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의적인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건 내부 테러는 내부의 어떤 인질극은 아니다. 그럼 외부에 뭔가 위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봉쇄만 하고 봉쇄하다 보면 추가 지시가 있겠구나, 추가 정보가 오겠구나 이런 인식으로 이제 봉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을 밀고 이제 정문을 이제 봉쇄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 상황을 보고 직관적으로 그런 판단이 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정문에 도착해서야 테러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그때 예, 자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그때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럼 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습니까? 봉쇄는 제 주어진 명시된 임무였습니다. 그 명시된 임무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의적으로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시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수행하고 나면 봉쇄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올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예. 국회 내부에 진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지금 피고인 입장에서는 봉쇄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정문에서 들어갈 의도는 없었고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렬로 벽을 타면서 시민들 결국 국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봉쇄하려고 한 방법 중에 이제 국회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봉쇄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봉쇄라는 거는 최초 계획한 거는 외곽에서 문을 다 잠그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정문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밀어내고 인원으로 해서 이렇게 바리케이드 치듯이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서 문을 장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문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3층으로 가고 4층으로 가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부 인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 임무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제가 그러면 정문의 문만 봉쇄하면 임무가 끝난 건가요? 제가 명시된 과업은 그거였습니다. 봉쇄 후 확보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건물 봉쇄만 생각했고 왜냐하면 저 들어간 인원 아시다시피 물론 뭐 다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한됐지만 뭐 10몇 명 들어가가지고 제가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뭘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정문으로만 가서 문을 어떻게 해보려는 의도였습니다. 정문의 문을 봉쇄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할 거 생각했다. 네, 봉쇄하고 나면 지시가 나면 있을 것이다. 내부의 인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예. 정문을 봉쇄하기 위해서 3층 가고 4층 가고 전기도 차단해보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창문은 제가 자의대로 깨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층으로 가서 소화기 맞지 않습니까? 정문 앞에서. 그 정문 앞에서 소화기 맞고 추가 지시나 통화가 없습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3층 가고 3층 가고 3층에서 그다음 통화를 사령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동선 자체가 정문을 가기 위한 동선이지 그 추가 지시 온 거는 3층에서 두 번째 소화기를 맞은 이후에 사령관 통화해서 사령관이 못 들어가겠냐 그 정도까지 얘기했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 본회장이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 피고인은 지금은 이제 곽정근이 피고인에게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네. 하고 있고 있는데 계엄 이후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약간은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도 해요. 직접적인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는데 150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막아봐라. 결국 막으라고 하는 거는 인원을 막으라는 취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 입장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건가요? 입장을 바뀐 건 아니고요. 저는 그 헌법재판소 증인 나가기 전까지 많은 국회의원들이 와서 대면 설명하려고 했을 때도 저만 안 갔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님 전 여단장하고 저를 불렀을 때도 저는 안 갔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도 만나지 않겠다 하는 스탠스로 탄핵 증인까지 갔고요.
기자회견 할 때는 저는 부하들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제가 준비한 입장문만 읽고 오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됐고 뭔가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당시에 12월 3일과 4일 새벽에 있었던 현장의 기억과 복귀했을 때 여러 루트로 듣는 정보들 어디 사령부가 어땠다 여단이 어땠다 이런 것들 그 언론에 나온 기사들 뭐 전부 다 내란이다 다 감옥 가야 된다 이런 거 복합된 정보가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 제가 사후에 정리가 된 나름대로 그 당시 12월 9일 기자회견 당시 기억은 현장 기억과 이후 기억과 나와서 들은 여러 가지가 복합된 거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할 때 계속 반복된 질문을 해왔고 그런 뉘앙스는 맞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것 같았기 때문에 그 답을 한 것이지 제가 현장에 12월 3일과 4일 새벽에 그 생각을 했던 건 아닙니다. 예. 정리하자면 12월 9일 기자들 인터뷰 과정에서 말했던 거는 기업이 혼선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당시 기자회견을 비춰보면 피고인도 그렇고 마치 증인의 부하들도 피고인의 부하들도 국회에 진입하는 이런 명령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보면 피해자인 양 부당한 계엄에 임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 억울한 양 이렇게 증언한 것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피고인의 행태를 보면 반대로 계엄은 정당하였고 우리의 임무는 정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입장이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12월 9일 당시에는 제가 비상계엄 이후 복귀한 다음에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요. 혼자서 언론만 보면서 그리고 부대원들하고 일부 들린 소문으로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기자회견 간에 국방부 장관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지시를 했을까 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많이 원망했고 왜냐하면 그 전에 12월 6일 날 곽정사령관 유튜브 가고 할 때 12월 6일 아침하고 이렇게 곽정사령관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곽사령관이 장관 원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국방부 장관 때문에 지금 우리 특전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인식하에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국조특위라든지 이후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언론에 나온 게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어디까지 나왔냐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매일 술을 먹었고 비상계엄을 위해서 골프를 쳤고 그리고 해서 노들섬에 사진 훈련했고 국정원과 백령도에서 비상계엄 관련된 훈련했다 등등 그리고 전날 부대원들 대기시켰고 혈서를 쓰고 유서를 썼다는 식으로 수없이 많은 사전 준비를 했다는 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가짜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부대원들을 다 내란으로 다 감옥 간다는 압박이 있었고요. 그렇게 좀 왜곡된 잘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제가 기자회견까지 갔고 그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많은 거를 이제 스스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틀은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인데 이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비상계엄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의 합법적이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시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군인이 만약에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요.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할 때 델타포스도 미국 군인들이 6개월 동안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민주당에서 외국의 대통령을 잡아들이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군 군인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묵묵히 따르는 것이고요. 6개월 동안 비밀리에 훈련하면서도 그게 새어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군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군 통수권자와 장관이 지시했음에 불구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국가와 그 정부에서 책임지고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모든 군인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란과 별개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입니다. 물어보고 정리할게요. 지금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비상계엄은 합법적이므로 그에 따른 군인들은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하든 그거는 군인들은 알 바가 아니다. 알 바는 그 뜻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 몰랐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내란으로 지금 상태는 어때요? 지현 입장에서는 지금은 우리 이 사건 발생했던 계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저는 비상계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 돌아가세요. 재판장님 잠깐 그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그 피고인이 마지막에 한 말이 되게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죠? 어떤 말씀?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비상계엄 정당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네, 제 생각을 솔직히 안 그런데 드렸습니다. 그 생각이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생긴 것이지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고 그냥 단순히 군인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했던 것이 맞죠? 앞서 말씀드린 당시에는 전혀 상황인식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정리한 거는 정리해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거는 행위시법주의, 즉 그 상황이 어떤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 범죄를 행했을 때의 고의라든가 아니면 위법성의 인식 그리고 그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만 판단해야 되지 그 이후에 사후적인 생각의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판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 하에 얘기한 것이죠. 저는 그냥 제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님 말씀 예, 예, 일리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